안녕하세요. 피터팬 여러분. 피터입니다. 2020년 GT의 해가 왔습니다. 매번 무슨 해가지고 앞에 멋있는 수식어가 붙는데 올해는 황금 GT의 해라고 하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 올해는 사고자 하는 시계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피터팬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J님께서 해밀턴 오픈하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초년생인데 어떤 시계를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저도 20대 때 참 이 스켈레톤이라고 하죠.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계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계를 거쳐서 빈티지한 스타일의 시계들이 좋아졌는데 저는 그 시계 눈에 들어오는 시계들은 우선 차보고 우선 차본 다음에 느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시계가 이쁘면 착용을 해보세요. 자, 다음 호TV님께서 오메가를 사려고 하면 주위의 사람들은 왜 차라리 롤렉스를 사라고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게 롤렉스가 평균적으로 오메가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디 A3를 사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그 돈이면 벤츠 C클래스를 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격을 이미 A3를 살 돈에 맞춰놨는데 말이죠. 롤렉스 인기 제품을 구할 수 있으면 살 수도 있는 건데 오메가도 충분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롤렉스보다 훨씬 젊은 느낌이 있죠. 자, 다음 육동민님께서 제 007 스페셜 모델 영상을 보시고 브라이트닝 슈퍼오션2 헤리티지랑 비슷하네요. 브라이트닝도 리뷰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명보 사장님 그리고 브라이트닝을 판매하고 계신 국내 모든 사장님들 이쪽으로 연락 바랍니다. 열심히 리뷰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통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시티즌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몇 번 리뷰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사실은 시티즌은 처음이더라고요. 시티즌은 일본 브랜드입니다. 시티즌이라는 뜻이 시민인데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한 저렴한 시계를 만든다는 철학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시계는 시티즌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프로마스터 아시아 한정판 모델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보시죠. 시티즌 박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볼품없게 생겼습니다. 보증서 설명서도 꾸깃꾸깃하고 아마도 이게 고급스러웠다면 타산이 맞지 않겠죠. 바로 이 모델입니다. 제가 사용할 시계이기 때문에 랩핑되어 있는 스티커는 다 떼버리겠습니다. 진짜 이쁩니다. 사이즈도 딱 제 스타일이에요. 공식 사이즈는 42mm인데 체감은 한 40mm 정도 됩니다. 어떤 시계들은 42mm인데 딱 그 정도로 보이고 아니면 더 커 보이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다 이 다이얼 사이즈와 다이얼 디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얼이 작으면 작을수록 시계가 전반적으로 작아 보이죠. 처음 딱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했는데 약간 느낌이 오메가의 예전 플래닛오션과 닮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매트한 느낌의 베젤과 다이얼의 색상 그리고 사각 야광 도료 때문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베젤
이쪽 사이드의 디자인이 매우 신선해서 여러 번 이쪽으로 눈길이 가기도 했습니다. 우선 스펙부터 살펴보면 외관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글래스 소재가 일반 미네랄 글라스입니다. 미네랄 글라스의 단점이 바로 스크래치에 취약하다는 점이죠. 굳이 장점을 뽑자면 이렇게 사진이 예쁘게 잘 찍힌다는 점, 그리고 교체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에 맞는 필름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필름왕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즈에 맞는 필름 스티커를 판매하니까 스크래치에 민감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서 베젤을 보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 재질로 된 베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면 좋은 점, 바로 싸게 먹힌다는 점, 이런 매트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교체 비용이 부담 없다는 거. 베젤은 다이버 시계답게 단 방향으로만 돌아갑니다. 다이얼을 살펴보면 거의 3분의 1이 야광 도료로 꽉 차 있습니다. 야광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밝게 잘 보이더라고요. 무슨 스마트워치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특이한 게 바로 이 용두인데, 크라운이 오른쪽에 없고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크라운을 조작할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세팅을 할 때 처음에는 왼손으로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시계를 돌려서 오른손으로 조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거꾸로 보이긴 하지만 저는 평상시대로 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용두 모양이 약간 세이코의 사무라이 용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립감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세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바로 해킹 기능이 없습니다. 해킹 기능만 있었더라도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8203 무브를 사용하는데, 평균 오차가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니까 정확성은 약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킹 기능도 그다지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계의 단점과 장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아담한 사이즈의 저렴한 다이버 시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42mm의 사이즈지만 체감은 40mm 정도 같다는 점. 그리고 이 시계의 가격이 매우 착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듀티 프리즈 랜드샵에서 50만원 정도 하는 이 한정판 모델을 약 2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계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주소를 적어 드릴게요. 이쪽 사이트를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 시에 저에게 발급된 쿠폰이 따로 있는데, 쿠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런 나토 스트랩을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광고가 맞기는 한데 차라리 돈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어서 단점을 말해볼까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소재가 그래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크래치에 취약한 글라스와 베젤, 그리고 무브먼트의 평균 오차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차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해킹 기능도 없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세팅할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왼손잡이 분들께는 매우 편하지만요. 그리고 용두가 왼쪽에 있으면 착용했을 때 이제 손등에 용두가 안 닿기 때문에 아플 일이 없습니다. 가끔 손등에 용두가 장시간 닿거나 하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피터였습니다.